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팟캐스트에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역사적인 발언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미국이 지역에서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발표였죠. 기존에는 미국이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를 엄격히 제한해왔는데, 이제는 이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한국을 독보적 해군 강국으로 인정하는 셈입니다. 이는 한국의 해군력이 단순히 지역 방어를 넘어서 중국과 일본 같은 주변 강대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격상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확히 말하면 이번 선언은 미국이 동북아 전략에서 한국을 중심축으로 끌어올린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으로 종속된 위치였는데 이제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독자적인 군사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 선언이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강해지는 것 자체가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자주 국방의 실질적 실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한국 해군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면 무엇보다도 해상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모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라 움직이는 군사 기지입니다. 항공모함 한 척만으로도 수백 대의 전투기와 다양한 무기를 운용할 수 있어 전장 상황을 주도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 자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능력을 갖춘 국가는 그 자체로 지역 내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세계 7위권의 조선 및 방위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 중량급 항공모함의 건조와 운용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기술력으로도 해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죠. 사실 한국의 조선 산업과 방위 산업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은 세계 최정상급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중량급 잠수함과 구축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했고 미국 해군과 협력도 활발합니다. 이 점이 미국이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이기도 하겠죠. 한국이 단순한 방위 국가를 넘어 동북아 해양 패권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길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일본과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아직도 과거사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함께 동북아 군사력 경쟁에서 한국의 부상을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은 이번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 해군력의 직접적 견제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아에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강력해지는 것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지나치게 강경하게 반응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해군력을 갖춘 것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죠. 결국 강한 한국 해군은 중국의 무분별한 군사 확장을 견제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트럼프의 선언은 단순한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 체계의 근본적인 재편을 예고합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에서 안보의 주체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도 이런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과연 예산이나 운영 능력, 국제적 책임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들이 나오죠. 하지만 저는 이런 우려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한편으로는 한국 국민들도 이런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해군력 강화는 곧 국가 안보 강화와 직결되니까요.
특히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체험한 세대가 많기에 이번 변화가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아시아 정책의 완전한 전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 미국은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한반도 내 군사 균형 유지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고 한국에게 항공모함 보유를 허용한 것은 파격적 변화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대한 군사 장비 제공에 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적 무기 체계는 동맹국 간에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전되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 이례적입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한국의 국방 역량이 미국 기준에 부합하고 나아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 신뢰가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방증입니다. 이전에는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이 동북아시아 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해군력이 지역 안보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해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단순히 군사적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 외교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확장에 맞서기 위해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동맹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보유 허용은 그런 전략적 의지의 구체적 표현입니다. 일례로 지난 수년간 중국의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과 일본의 해상 자위대 증강은 미국과 한국이 새로운 군사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해군력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이번 정책 전환으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이 왜 하필 한국에 이런 권한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단순히 군사적 측면을 넘어서 한국의 경제력과 방위산업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동북아 내에서 확실한 견제축을 만들려면 한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죠. 반면 일본과 중국은 이 정책 전환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하고 있고 중국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해양 전략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지역의 군사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 과잉 확장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강해짐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안정을 위한 균형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또한 미국의 이전 정책은 한국의 국방 자율성을 제한하는 면도 있었는데 이번 선언은 한국의 독자적인 국방 역량 강화와 자주 국방 실현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조자가 아니라 동북아의 주역으로 거듭나는 셈이죠. 여기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항공모함을 운영할 인력과 예산, 기술적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 등 최첨단 해군력 증강을 통해 운영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정책 전환이 단기적인 군사력 확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비전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며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 해군의 중량급 항공모함 운용 능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변화가 동북아 군사역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강력한 견제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서 이번 선언은 한미 동맹의 진정한 파트너십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국이 동맹 내에서 동등하고 독립적인 전략 주체로 인정받는다는 의미이니까요. 이는 단순한 군사적 힘의 변화가 아니라 정치 외교적 위상의 전환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인해
한국 해군력은 단순한 수적 증가를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는 해군 전력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며 한국 해군의 위상을 동북아에서 한층 높여줍니다. 맞습니다. 항공모함은 해군력의 핵심으로 단일 함정이 대규모 항공 전력을 수용하고 원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는 한반도 주변 해역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역에까지 한국 해군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한국 해군은 이미 이지스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첨단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중량급 항공모함까지 갖추면 해상에서의 종합적인 작전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됩니다. 이는 해군력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결정적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항공모함 운영에는 높은 비용과 전문 인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 해군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저는 한국의 산업 역량과 인적 자원, 그리고 미국과의 협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실제로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해군력 현대화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고 미국 해군과의 합동훈련도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모함 운용에 필요한 전술, 기술, 인력을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항공모함 보유는 단순히 전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해양 안보 전략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해양 주권 수호, 해상 교통로 보호, 국제 해양 평화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이 점에서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데 이는 한국이 먼 바다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해군의 항공모함은 강력한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이유로 자위대의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및 방위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훨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운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집니다. 게다가 이번 선언은 한국 해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입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 작전 기획과 실행이 가능한 자주 해군으로 도약하는 신호탄입니다. 이는 한국 국방의 질적 향상을 의미합니다. 한편 중국은 한국 해군력 증강을 자국의 해양 패권 도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은 다소 높아질 수밖에 없지만 이는 오히려 지역 균형과 평화를 위한 필연적인 경쟁 국면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한국 해군이 강력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 우위 확보가 아니라 지역 안보의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는 중국의 일방적인 해양 확장을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항공모함 보유가 동북아 지역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해군력 강화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예방적 억제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군비 경쟁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 해군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갖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책임 있는 군사 강국으로서 입지를 굳히는 길이기도 합니다. 해양 평화 유지에 적극 기여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으로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라 한국이 지역 내 전략적 주도권을 잡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해군의 해양 영향력이 강해지면 중국과 일본이 오랫동안 주도해온 동북아 군사 질서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이러한 확장에 맞서는 효과적인 견제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중국의 해양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체에 걸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는 중국의 일방적인 힘과 시를 제한하고 다자간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 역시 이번 한국의 해군력 강화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력을 증강하며 해상자위대의 항공모함급 함정을 추진해왔는데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은 일본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갖는 것이 군사력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 지역 내 긴장도를 높인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일본이 독자적 군사력 강화에 더 힘쓰도록 만드는 촉매제로 작용할 뿐입니다. 물론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해야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어차피 미국과의 동맹하에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해군력 강화는 동맹 내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하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한국이 균형추 역할을 하며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오히려 안정적인 지역 질서에 기여하는 셈입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을 보존하면서 한국의 안보 자율성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언은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팽창을 단순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견제하며 지역 내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주도국으로 발돋움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결국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동북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는 이런 우려가 있지만 강력한 한국 해군력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봅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힘의 균형이 깨지면 평화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갖춘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무리한 군사적 팽창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력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해군력 강화는 동북아 다자간 협력과 연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해상 안보 협력, 해양 교통로 보호, 재난 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중국 정부의 반응은 매우 강경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을 자신들의 해양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 보고 즉각적인 비판과 경고를 쏟아냈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선언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특히 한국과 미국의 군사 협력이 더욱 밀접해지는 점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영유권 분쟁을 확장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상황이라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자국의 해상 패권 도전을 저지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큰 전략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중국 내부 매체들도 이번 한국의 해군력 증강을 비판하며 한국이 미국과 함께 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군 내부에서는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가 지역 내 군사 균형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의 이런 강경 반응이 오히려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그만큼 효과적이고 위협적이라는 것을 방증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대상이 강력한 한국 해군력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비판은 어쩌면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인정인 셈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중국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군사적 대응 조치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해역에서의 군사훈련 강화, 해군력 증강, 심지어는 한국과의 경제적 압박 시도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한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경제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국의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강경한 태도를 취해도 한국은 국제법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적이면서도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의 가장 큰 전략적 의미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군사력 강화는 중국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강한 군사력은 곧 외교력이며 중국과의 관계에서 힘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서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번 트럼프 선언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을 명확히 한 역사적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국의 이번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해군력 강화가 중국과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히려 균형을 맞추는 긍정적 신호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해상자위대 강화와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중시하는 만큼 한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 내에서 큰 관심사입니다. 일본은 특히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지역 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할 경우 일본과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되고 동북아시아의 안보 불안정이 커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본의 이런 우려가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얼마나 경계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 향상이 일본의 전략적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항공모함급 함정 건조와 운영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는 일본의 해군 전략에 직접적인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해군력을 키워가는 것은 일본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더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지역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보고 경계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단순히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와 주권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간과하는 시각입니다. 일본 내 일각에서는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를 전략적으로 균형 있게 지원하며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는 것은 동북아 내에서 균형 잡힌 군사력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일본의 군사력과 중국의 군사력 사이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지역 평화가 가능해집니다. 게다가 일본이 한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하더라도 한국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국과의 갈등보다는 자주 국방과 지역 안보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일본의 이번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국의 해군력 강화가 동북아 군사 균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킬까요? 다양한 의견 기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단순한 군사 정책 변경을 넘어 한미 동맹의 새로운 국면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맞습니다. 이번 선언은 미국이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 이상으로 전략적 동반자이자 지역 내 핵심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군사 협력뿐 아니라 경제, 외교, 기술 분야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동맹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 허용은 미국이 한국의 국방 자주권을 인정하고 한국의 군사 능력을 신뢰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과거에는 한국의 군사력 확대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은 한미 간 협력에서 훨씬 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번 선언은 한국 해군과 미 해군 간의 연합 작전 능력 강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양국 해군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며 복잡한 동북아 해상 안보 환경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입니다. 이번 선언은 이러한 가치 동맹이 군사력 강화와 전략적 신뢰로 구체화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강화되면서도
한국은 자주 국방을 병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균형 외교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속국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외교 및 국방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또한 이 선언은 앞으로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다자한 보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미 동맹 강화가 한국 안보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이 자주국방과 미국과의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보시나요? 한미 관계의 심층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동북아 전략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선언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된 이번 선언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며 지역 내 긴장과 불안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맞습니다. 중량급 항공모함은 단순히 한국 해군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중추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미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복잡하게 얽힌 힘의 균형을 새롭게 재조정하는 계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일본의 방위력 강화,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는 이들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통해 먼 해역에서도 작전할 수 있게 되면 지역 내 해상 교통로 보호와 해양 안보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안정과 자유로운 해상 통행 보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입니다. 또한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북한의 불규칙한 해상 도발과 비대칭 전력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량급 항공모함은 다층적 방어 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한국의 항공모함 보유가 동북아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와 반대로 강력한 해군력이 억제력을 제공하며 결국 지역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사실 강력한 군사력이 없으면 외교적 협상도 어렵습니다. 한국이 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동북아 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주변국들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해군력 강화는 지역 내 다자간 안보 협력에도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해적 행위, 불법 어업 등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는 단순히 군사력 증강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안정적 질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변화입니다.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술력과 운영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과연 이러한 도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국의 방위산업과 조선업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초대형 군함과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첨단 전자전 시스템과 무인기 기술 등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맞습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과 최신 잠수함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 해군은 고도의 해양 작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은 중량급 항공모함 건조 및 운영에도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량급 항공모함은 단순한 함정 건조를 넘어서 복잡한 항공작전, 선박 유지 보수, 첨단 무기 시스템 운용 등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동반합니다. 이 부분에서 한국은 아직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경험과 인프라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운용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기술 이전과 합동 훈련을 통해 한국 해군이 빠르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항공모함에 탑재될 전투기와 무인기, 전자전 장비 등도 고도의 기술적 완성도가 요구됩니다. 한국은 최근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와 다양한 첨단 무기를 통해 국산화 능력을 키워가고 있으나 아직 항공모함 탑재형 무기체계 운용 경험은 부족합니다. 이런 점에서 항공모함 보유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과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모함 운영에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선박 건조뿐 아니라 정비, 승조원 교육, 작전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모두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하죠. 이 과정에서 한국 해군은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조선업과 방위산업에서 빠른 성장과 혁신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국방 예산을 꾸준히 증액하고 첨단 기술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는 항공모함 운영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기술력뿐 아니라 국제 정치 환경과 동맹 관계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기술 협력 지속 여부, 주변국의 반발 등 외부 변수도 한국 항공모함 사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려면 한국은 전략적 비전과 실행력, 그리고 국제 협력을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심화는 기술력 확보와 운영 능력 향상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이 한국 국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라는 새로운 군사 전략 목표가 설정됨에 따라 한국의 국방 전략 전반이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주로 육군 중심의 국방 정책을 펼쳐왔지만 이번 결정으로 해군력이 국방 전략에서 핵심 축으로 떠오르게 됐죠. 항공모함 보유는 해양 주권 수호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로 인해 국방 예산 배분과 인력 운용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해군력 증강에 필요한 예산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부문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정책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항공모함 운영에는 막대한 비용과 전문 인력이 요구되므로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인력 양성 계획과 기술 개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뿐 아니라 교육부, 산업계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자주성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방위 능력 구축이 더욱 강조될 전망입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역할 분담이 재조정되고 한국이 지역 안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동맹 내 협력 방식도 진화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 정책은 기술 혁신과 연계된 스마트 국방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무인기, 첨단 감시 체계 등이 항공모함 운용과 결합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방 정책의 전환은 국민 안전 보장과 직결되며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지속 가능한 국방 발전을 위한 지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한국 내 여론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번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동시에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군력이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보수 성향의 국민들은 국가 안보 강화와 자주 국방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독자적인 전략적 입지를 구축하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가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반면 일부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에서는 예산 문제와 군비 경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과 주변국과의 긴장 고조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방정책의 투명성과 국민 합의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은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해군력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죠. 이번 선언은 그러한 국민적 요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주요 일간지와 방송들은 이번 선언이 한국의 국방력 향상과 한미 동맹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준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라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군비 경쟁 심화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론은 다층적이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보다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 정서를 반영해 국방정책을 수립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해 국방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 안전을 위한 군사력 강화가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결정은 단순히 군사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국방 산업 전반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국방 산업의 성장과 기술 혁신은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중량급 항공모함 건조와 운용은 고도의 첨단 기술과 대규모 인력 투입을 요구합니다. 이는 국내 조선업, 전자산업, 방위산업 분야에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관련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특히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같은 세계적 조선 기업들은 이미 군함과 잠수함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이들 기업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항공모함 탑재 무기체계와 전자전 장비, 통신 시스템 등의 개발은 국내 방위산업의 첨단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민간 산업으로도 기술 이전이 이루어져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항공모함 건조 사업은 대규모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불러옵니다. 조선소와 부품 제조업체, 연구기관 등 관련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파급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위산업의 특성상 국방 예산과 정부 정책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연구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국방과 민간 산업 간 협력 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이 항공모함 기술력을 확보하면 해외 수출 가능성도 커집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등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국가들이 한국산 항공모함이나 관련 기술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세계 조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방위산업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항공모함 건조 기술 확보는 이러한 성장세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산업적 이점은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전략적 투자가 절실합니다.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라는 거대한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추진 계획과 명확한 일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정부와 해군은 이미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 중인데 그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은 우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병행하며 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조선 산업과 방위 산업의 역량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중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예상되고 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항공모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기술 확보입니다. 선박 구조 설계, 추진 시스템, 무기체계 통합, 항공기 운용 지원 시설 구축 등 다방면에서 기술 개발과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과정은 3에서 5년 내에 주요 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도 중요합니다. 항공모함 운용에는 전문 선원과 항공기 조종사, 기술 지원 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군 내부에서 관련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해군 사관학교 및 기술 교육기관과 연계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자체 건조 일정은 5에서 7년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존 구축함이나 잠수함 건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복잡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철저한 품질 관리와 안전 확보가 필수입니다. 정부는 국내 조선소들과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인 건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항공모함 운용과 관련된 무기체계 및 전자장비 개발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 무인 항공기, 첨단 레이더, 통신체계 등이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과 국방연구기관이 협력하여 5에서 8년 내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건조 후에는 시운전과 작전 배치 과정이 이어집니다. 초도 작전 준비 상태 달성까지는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미국 해군과의 합동훈련 및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운용 안정성과 전투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실제로 보유하고 완전한 작전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10에서 1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산 확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기술 협력, 정보 공유, 훈련 협력은 한국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변국의 반응과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도 외교적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해군의 장기적 역할과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단기적 군사력 강화뿐 아니라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한국 해군은 단순히 한반도 주변 해역 방어를 넘어서 동북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모함과 첨단 함정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군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국제 정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해상 교통로 보호, 해양 자원 관리, 국제 평화 유지 등 다양한 역할이 확대될 것이며 한국 해군이 이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항공모함을 포함한 강력한 해군력은 한국이 다져간 해양 협력 체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적 퇴치,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등 비군사적 임무에서도 한국 해군의 기여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미래 해군력 강화를 위해 무인 함정, 인공지능, 사이버 전쟁 대응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세대 해군력의 핵심 요소로 글로벌 해양 안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하지만 장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국민적 지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또한 해군력 증강과 더불어 외교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협력이 가능해집니다. 한국 해군의 장기적 비전은 책임 있는 강국으로서의 위치 확립입니다. 단순한 군사 강국이 아니라 평화 유지와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해양 안보뿐 아니라 경제, 외교,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군이 국가 이익을 보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종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술적 한계,
국제 정치의 불확실성, 주변국의 견제 등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해군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 결정은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은 한국에게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라는 전례 없는 군사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중량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단순히 지역 내 군사력 균형이 바뀌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해양 안보 질서에도 새로운 변곡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미국의 동맹국을 넘어 인도의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행사하는 강력한 해군 국가로 부상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에게도 큰 도전이자 경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크게 높이며 글로벌 안보 협력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합니다. 이는 한미 동맹뿐 아니라 다자간 안보 협력체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가져올 국제 정세의 긴장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해군력은 결국 국제사회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억제력으로 작용하며 갈등 예방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책임있는 군사 강국으로서 국제법과 다자 협력에 기반한 평화 유지에 기여해야 합니다. 군사력 강화는 독주가 아니라 협력의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첨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를 성공적으로 실현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며 동시에 주변국과의 외교적 균형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선언은 한국의 국가 안보뿐 아니라 글로벌 안보 환경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진 역사적 사건입니다. 한국은 이 기회를 발판 3화 세계적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번 팟캐스트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질문드립니다. 한국의 중량급 항공모함 보유와 이에 따른 글로벌 역할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깊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